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요즘 진실과 거짓이 너무 섞여 있어서 오늘 이 영상으로 통해 다시 한번 제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문점이 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행동이 이해가 되지도 않으실 거고요. 또한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의심할 수도 있고 비판 또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상황과 이유를 떠나서 거짓말했던 부분도 있으니 그에 따른 비난도 당연히 감수할 거고요. 제가 뿌린 씨는 제가 다시 걷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 대응하고 밝힐 수 있는 건 제대로 밝힐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이유를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못 밝히고 나중에라도 일정한 부분 말할 수 없는 건 여러분들이 상상 그 이상으로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큰 문제이기에 전부 다 보여줄 수도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제 억울함을 풀고자 제 이미지를 뽑고자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방송에서 일부러 보여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과 말들 그때 그 당시 저에게 있어서 최선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겐 자식밖에 안 남은 제 인생에서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는 게 부모인데 이 작고 여린 제 아이를 위해서 저는 어떠한 짓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불구덩이든 지옥불이든 살릴 수만 있다면 뛰어 들어가라면 뛰어들 겁니다. 어쩌면 지금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네요. 시간을 돌려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지금의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듯 그때의 그 선택에 있어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자식을 살리려면 그 선택이 최선이라면 고민 없이 똑같이 선택할 겁니다. 제 모든 선택엔 언제나 자식이 우선이었습니다. 나 하나 살고자 나를 위해서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나만 생각한다면 지금 모든 걸 다 까발리고 다 보여주고 다 들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너무 버겁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자식에게 덜 피해가는 것, 최대한 지켜내는 것, 오로지 그거 하나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핑계를 댄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올해 방송을 지켜본 분들이라면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핑계가 아니라 실시간 방송에서도 자주 보았듯이 생방송에서도 상간녀의 조롱과 수모와 비난들이 섞인 말들이 가득했다는 걸요. 하다못해 제 아이 이름까지 바꿔가며 온갖 협박들로 저를 미치게 한 것까지도요. 그때 그 실시간 생방송들 전부 다 원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카톡과 DM은 물론 기본이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조작이 됩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제 지인을 만날 때도 상간녀가 연락이 왔다는 걸 지켜본 사람들도 많고 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 조작이 됩니까? 그러니 그 부분까지도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진실까지도 다 거짓으로 모함하고 주작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무작정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겐 숨쉬기조차 버거운 시간들이었고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디 주작이라며 가볍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방치한다, 학대한다 등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아이에게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꼭 동생에게 맡겼으며 억지로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오빠랑 이모부랑 같이 놀고 싶다고 해서 맡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고 나면 저는 늘 허전했고 저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헤이홈이라는 홈 카메라를 설치했고 그걸 확인하며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아이가 거실에 있을 때 전 다른 방에서 방송을 합니다. 물론 방송을 하다가 악플러가 들어오면 욕할 때도 많았죠. 아이가 아무리 다른 방에 있어도 엄마가 방송할 때 들리는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겠죠. 그걸 알기에 조심할 때도 많았고요. 제 아이가 4살 되었을 무렵부터 아이에게 엄마가 하는 일이 방송하는 일이라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나쁜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어서 엄마가 나쁜 사람들이랑 싸울 수도 있다고 알려주기도 하였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제가 아이를 막 아무 곳에나 맡기고 놀러 다니고 싶어서 놀기 위해서
아이가 원치 않아도 또한 아이를 일부러 맡긴 엄마로 만들었더라고요. 또 아이를 옆에 두고 욕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저 또한 사람인지라 무너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올해 제 인생에서 이탈이라면 이탈이죠.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 이탈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고 안 그러면 미칠 것 같아 견디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게 하나뿐인 자식이 있으니 그 작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악으로 깡으로 버텨냈습니다. 일부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는 소리는 꾸준히 나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유치원에 아이를 일부러 안 보내는 엄마로 만드시는데 저야말로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면 되려 제가 편한데 그 편한 걸 두고 왜 일부러 안 보내겠나요? 오히려 자식을 데리고 있는 게 끼고 있는 게 더 힘들다는 걸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몇 번이나 실시간 방송이며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얼마 되지 않는 무렵부터 그날 아이를 어린이집 보낼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상처가 없던 아이 목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건 그 선생님 자리에서 확인해서 그 선생님도 기억할 겁니다. 분명 아이 목에는 손수건이 없었는데 갑자기 아이 목에 손수건으로 가려져 있길래 손수건을 돌려주던 와중에 아이 목에 상처가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물었죠. 목에 없던 상처가 왜 생겼냐? 그리고 왜 수건으로 가렸냐? 이랬더니 자기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손수건 때문에 쓸린 상처인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가고 그 후로는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경기까지 일으키는 걸 보고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 후로도 유치원 보내려고 꾸준히 노력했고요.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를 안 보내는 것이 좋다는 말에 고민 끝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를 욕하기 바쁜 사람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부정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그래도 제 말을 듣고 오해가 풀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일부라도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그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요. 저의 딸은 정말 건강하게 해맑게 자라고 있으며 사랑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의 딸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요. 잘 지내고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불쌍한 아이로 만들고 이상한 쪽으로 논란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하물며 저의 아이를 향한 온갖 험한 말들도 제발 그건 아니지 않나요? 자식이 무슨 죄가 있나요? 나쁜 말에도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빌미 삼아 저를 까내리는 사람들도 있던데 정말 아이를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욕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지만 아닌 부분까지 논란을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거짓된 부분만 까시고 욕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아닌 부분까지 마치 제가 한 것처럼 모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알려드리고 싶은 건 상간녀 문제도 제가 분명 2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상간녀가 1명도 2명도 아닌 3명이라는 걸요. 오랫동안 제 방송을 봐온 분들이라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상간녀 중에 미성년자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 3명의 상간녀 얼굴과 이름, 나이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전 지난 몇 년 상간녀 친구들한테까지도 조롱을 당했고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 진실까지도 억지로 거짓이라며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진실이 중요하지 않을 분들에게 제 이런 말에도 욕하실 거라는 거 잘 압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대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록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한 선택이니 더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가 아닌 자식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거니까요. 정말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저러는데 이유가 있겠지 하며 이해하고 넘기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궁금증이 해결이 되는 정도지만 저에게는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무너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일부러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도 또 누군가가 절대 알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안고 가야 할 짐들이지만 제 선택이 욕먹을 만한
만한 일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면 전 달게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도 진실만은 부정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 말들 중에 전 남편이 올해 12월 12일에 출소한다고 하던데 그때 가보면 알게 되겠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소름 돋는 일은 상대방 수용 번호를 알아야 검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그 수용 번호를 뿌린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가족이 아니면 모를 일일 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걸 알고 뿌린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제보 중에 저에게 그러더군요. 범양님의 적은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고, 혹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하더군요. 제 주변에서는 저의 사생활을 전부 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저 또한 입이 너무나도 무거운 사람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길래 그런 정보를 흘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까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뭔가를 알게 되면 놀라기도 합니다. 우선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행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떠한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변명도 아니고 해명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제대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방송에만 집중할 것이며 말도 아낄 겁니다. 저를 까고 있는 그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조차 관심조차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무조건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일과 별개로 2년 전부터 알 수 없는 전화로 여러 번 협박 아닌 협박 전화를 받았고 실시간에서도 짐작할 수 없는 말들이 언급되기도 했고 그걸로 인해 제 표정 관리도 안 됐었고 제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해결하고 빨리빨리 말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행동으로도 여러 번 옮기기도 했었고요. 이런 말들도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떠나가신 팬분들 다 너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남아있는 분들에게도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꿋꿋이 방송을 열심히 할 겁니다. 팬분들은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올해도 얼마 안 남았으니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또 행복하기를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욕먹게 한 팬분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저는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분들에게 후원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유도한 적도 없습니다. 후원을 유도한다고 다 후원을 해준다면 방송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었겠죠. 후원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도 아니고 강요할 문제도 아닙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인드로 살아왔고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생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랑 유독 가깝게 혹은 그렇게 편하게 지냈던 한 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그분들이 해주기 싫었다면 절대 해주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만큼 저에게 힘이 되어줬던 분들입니다. 물론 다른 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 중에 아직까지 저는 연락을 하고 있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해드리고자 저 또한 고마운 분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막무가내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